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산타페의 기본 모델 가솔린과 디젤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디젤은 그냥 150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 구성은 가솔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값은 가솔린 모델이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3,184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디젤 모델이 약 3,34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확실히 옛날 산타페들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제 기본으로 추가된 옵션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점.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옵션 사양이 좀 많이 빠지더라도 정말 2천만원 중후반대에서 산타페를 구매할 수 있으면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현대도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옵션을 좀 더 많이 넣어주고 차값을 좀 더 높이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바로 한번 알아보자면, 이제 가솔린 2.5 터보 엔진은 281마력 43토크에 정말 충분한 출력, 하지만 복합연비가 약 10.5kg 정도로 유류비적 부담이 상당하고요. 자동차세는 선납시 1년에 약 59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젤 2.0 엔진은 202마력 45토크로 가솔린보다는 확실히 부족한 출력이지만 일상주행에선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출력이고, 복합연비는 약 14km 정도로 사실상 가솔린 유지비의 약 70% 정도로 내가 연 주행거리가 높다면, 장거리 주행이 많다면 정말 장점이 큰 그런 친구고요. 자동차세는 1년에 선납시 약 52만원. 만약 저라면 하이브리드와 이 디젤 두 가지 중 선택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기존 산타페나 팰리세이드가 일반 8단 변속기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습식 8단 DCT 변속기를 사용하면서 정말 성능과 연료 효율 두 가지를 다 잡은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정차 시 잠깐 시동을 꺼주는 ISG 시스템,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같은 통합주행 모드, 현대 기아 차량에 들어가는 핸들 조향 방식 중에서는 제일 성능이 좋은 방식인 RMDPS. 이제 구형 산타페에선 부츠 방식의 변속기를 사용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팰리세이드와 같은 방식인 변속 버튼으로 뭐 직결감은 좀 떨어져도 공간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지능형 안전기술,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차량이 이제 야 네가 실수 한번 한 거 내가 한번 커버 쳐줬다, 약간 이런 느낌의 기술인데요. 첫 번째는 차량과 보행자를 인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말 그대로 차량이나 보행자랑 충돌 위험 시 차량이 적절한 제동을 도와주는 옵션이고요. 뭐 그렇다 해서 100% 사고를 방지해준다 이건 아니고, 그냥 제동을 최대한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잠깐 내가 좀 졸거나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면 차량 내 컴퓨터가 좀 쉬라고 알려주는 운전자 주의경고, 뭐 맞은편 차량의 빛이나 뭐 가로등의 빛을 감지해서 상향등을 알아서 켰다가 꺼주는 하이빔 보조, 그리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은 시내에서 정차했을 때 이제 스마트폰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정신 팔려 있을 때 앞차가 출발하면 계기판에 야 앞차 갔다, 너도 빨리 출발해, 이렇게 알려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사양엔 소렌토보다 2개 더 적은 6개의 에어백, 전후방 주차 센서, 전방까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굉장히 좋네요.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2열의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2개, 타이어 응급처치 키트, 차량 잠금 해제를 한 번만 누를 경우 운전석만 열리는 세이프티 언락, 그리고 커브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동선의 제어 기능. 이제 외관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LED 헤드램프인데요. 이렇게 하얀색 헤드램프가 들어간 건데 MFR 타입으로 프로젝션 방식보다 좀 더 가까운 거리를 더 밝게 비춰주는 방식으로 대개는 옵션을 통해 프로젝션 방식으로 바뀌곤 하죠. 그리고 LED 주간주행 등, 헤드램프의 높낮이를 바꾸는 레벨링 디바이스, 뭐 각종 크롬 장식, 기본으로 17인치가 아닌 이런 디자인의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보조 제동 등을 LED로, 리어 스포일러, 차량 창문에 크롬 몰딩, 이중 접합 참 유리가 들어가는데요. 윈드실드라는 게 이제 앞유리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앞유리에 좀 더 차음이 되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선, 전동접이, 전동 조절, LED 아웃사이드 미러, 차량 하단에 돌방을 막아주는 스키드 플레이트, 내장에는 4.2인치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요. 이제는 뭐 현대기아차 대부분이 기본으로 이런 4.2인치 계기판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굳이 뭐 따로 옵션을 넣지 않아도 시인성이 괜찮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열선 가죽 핸들도 기본으로, 그리고 핸들을 위아래, 즉 틸트, 앞뒤로 텔레스코픽 조절 가능한 스티어링 휠, 룸미러 하단 손잡이 조절로 뒷차의 눈뽕을 막아주는 DNN 룸미러, 차량 문짝에 붙어있는 램프인 도어 커티시 램프, 시트는 블랙 인조가죽 시트,
뭐 소렌토는 기본으로 약 2가지 컬러를 선택 가능한데 아쉽게도 산타페는 블랙 한 가지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일렬 영따 열선 시트,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옵션인 일렬 통풍 시트, 운전석 투웨이 럼버 서포트, 그러니까 운전석에 앞뒤로 조절 가능한 허리 받침 기능. 대개는 이제 전동 시트 옵션에 인질로 많이 팔려다닌 친구인데 이렇게 기본으로 적용을 해줬고요. 2열 6대4 폴딩, 2열 슬라이딩, 앞뒤로 조절, 리클라이닝,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 편의 장비에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시동을 버튼으로 걸고 갖고만 있어도 차량의 문이나 트렁크를 바로바로 열 수 있는 친절한 스마트 키. 그리고 패들 쉬프트는 이제 핸들 뒤 버튼으로 기어 단수를 높이고 낮출 수 있어서 좀 더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도와주는 그런 즐거운 친구고요. 운전석에 끼임 방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그리고 버튼으로 손쉽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또한 오토홀드도 들어가는데요. 이제 차량이 시내에서 잠깐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아도 정차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친절한 옵션이고요. 내가 설정한 속도로 차량이 알아서 주행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대신 기본 크루즈이기 때문에 뭐 앞차가 껴들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기능이 그냥 풀려버리는 그런 수동적인 친구. 후드 가스 리프터는 이제 차량의 본넷을 열었을 때 뭐 꼬챙이로 따로 끼우지 않아도 알아서 고정이 되는 그런 친절한 친구인데 이제 옆 동네 카니발은 산타페보다 좀 더 비싼 가격대를 갖고 있음에도 꼬챙이로 끼우는 방식인, 그리고 내가 방향지시 등을 살짝만 조작해도 설정에 따라 3, 5, 7회 작동하는 원터치 턴 시그널, 은근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충전기가 1열에 1개, 2열에 2개, 시가적인 파워 아울렛 1열에 1개, 트렁크 쪽에 1개, 라이트를 알아서 켜고 꺼주는 오토라이트 컨트롤. 근데 이 레버 디자인은 요즘 차량들과 다른 약간 구형 디자인이죠. 또한 PTC 히터는 이제 겨울에는 히터가 좀 늦게 돌잖아요. 그럴 때 이 기능이 있으면 전기 히터를 통해 차량을 좀 먼저 데펴주는 그런 친절한 친구고, 이제 디스플레이는 기본으로 8인치가 들어가는데요. 보시드 티맵이나 멜론 같은 어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내비게이션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의 기능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스피커는 6개가. 또한 후석 GC 모드는 뒷좌석 승객이 자고 있을 때 이 기능을 키면 모 운전석 쪽에만 노래가 나오는, 아무튼 패밀리카에 유용한 그런 옵션이죠. 그리고 멀티미디어용 USB 단자가 1열에 1개. 이제 옵션 구성을 다 알아봤는데요. 뭐 차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런 지능형 안전기술이나 전후방 주차 센서, LED 헤드램프, 1열 열선 통풍 시트, 스마트 키, 오토홀드 포함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8인치 디스플레이 등 산타페보다 B급 차량들에선 대개 옵션으로 팔아먹는 그런 기능들도 기본화해주면서 기본 사양도 정말 부족함이 없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대로 구매하셔도 뭐 크게 불편할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차값은 아까 설명드렸듯 가솔린이 약 3,184만원, 디젤이 3,340만원 정도고요. 뭐 소형 SUV 풀옵션, 투싼 중간 등급, 카니발 깡통, 그 정도의 값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추가 옵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약 230만원짜리 사륜 구동 시스템인데요. 뭐 항상 댓글에서 무조건 사륜이다, 아니다, 뭐 사륜이냐, 이륜만 해도 충분하다, 팍 터지게 싸워요 정말. 제가 맨날 차단하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맨날. 그래서 저는 이 사륜 옵션 설명할 때가 제일 난감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본인 가치관에 따라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경사로 조속 주행 장치나 눈길, 진흙길, 모래길에서 적용 가능한 터레인 모드가 같이 들어가는데 물론 없는 것보단 좋겠지만 대단한 기능을 하진 않으니 그냥 부가적인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60만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포함 빌트인 캠인데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해야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뭐 음성 녹화 불가나 비싼 가격, 성능에 대한 이슈 등 전반적으로 시선이 좋지 않은 친구지만 내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정말 간편하게 영상을 돌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문철 TV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그런 친구인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7인승 옵션인데요. 이제 3열 시트를 추가해주는 옵션으로 뭐 에어컨도 따로 들어가고요. 3열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폴딩 기능 등 뭐 가끔이라도 3열을 사용할 일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25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서루프인데요. 뭐 사고 났을 때 유리가 주저앉아 좀 더 위험할 수는 있지만 정말 높은 개방감, 내가 차박을 좋아한다면 누워서 밤하늘까지 볼 수 있는, 여러모로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면 정말 장점이 큰 그런 친구인데요.
뭐 차량 천장에 짐을 싣기 편하게 해주는 루프렉이 들어간다는 게 좀 모순이긴 하지만 아무튼 LED, 룸램프와 함께 들어가고요.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30만원 상당의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로 첫 번째는 내 운전 스타일을 기억해서 뭐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로 자동 전환해서 주행에 좀 더 편리성을 돕는 이 기능도 설정을 통해 세팅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습기 제거, 미세먼지 센서가 들어가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듀얼이기 때문에 운전석과 동승석이 각자 온도를 설정할 수 있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수석에 타시는 분과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저는 좀 더 춥게, 조수석은 좀 더 따뜻하게 이렇게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엔 하이패스가 룸미러가 아니라 이렇게 차량 천장 쪽에 들어가고요. 10.2인치 내비게이션, 뭐 순정 내비게이션 기능과 아까 들어가던 카플레이 기능,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을 좀 더 쉽게 제어할 수 있는 블루링크까지, 또한 후술할 옵션에 들어가는 스마트 크루즈와 같이 들어간다면 내비게이션 GPS 기반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주행이 가능한, 하지만 정말 가성비로 뽑고 싶다면 기본으로도 내비게이션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필수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딜러분들은 대개 그래도 내비게이션 옵션은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안전 옵션 현대 스마트 센스. 기존 차량과 보행자를 인지하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자전거랑 교차로 대항차까지 인지, 기존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앞차와 거리 조절까지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줄였다가 차가 사라지면 내가 설정한 속도로 다시 가속.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또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가면서 곡선이나 속도 제한 구간에서 차량이 능동적으로 주행을 한다는 점, 그리고 방금 설명했듯이 내비게이션과 같이 들어간다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까지, 아무튼 두 옵션은 굉장히 궁합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후측방 레이더를 통해 감지하고 보조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 시 차량이 적절한 제어를 통해 사고를 방지해주는, 안개 낀 날의 사이드미러가 잘 안 보이거나 뭐 비 오는 날 정말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죠. 또한 후측방 레이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차 보조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역시 차량이 정차되어 있고 탑승자가 내릴 때 후측방에서 차량 접근 시 야 차 온다 조심해 알려주고 문까지 잠궈주는, 밑등급 투싼은 보조가 아닌 경고까지만 들어갔는데 이 산타페는 보조까지,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은 내 차량에 승객을 두고 내렸을 경우 이렇게 승객을 두고 내렸다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보시다시피 차량을 후진할 때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해주고 위급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기능, 뭐 휴게소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겠죠. 이 옵션은 여유가 된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볼 만한 안전 옵션이고요. 가격은 9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10만원 상당의 플래티넘 1으로 차량 앞유리 자외선 차단 기능, 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가족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자동차 키를 따로 건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고요. 비가 오면 알아서 와이퍼가 작동하는 레인 센서, 뭐 캠핑이나 차박 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220V 인버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차량 앞유리에 뭐 내비게이션 정보나 차량의 현재 속도, 각종 경고 등등 주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운전석 전면 유리에 투영해주는 편의 옵션이자 안전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구성이 좋긴 하지만 기본 등급에서 생각하기엔 여러모로 무거운 그런 친구인데요.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 옵션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여유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볼 옵션은 이 스마트 센스고요. 만약 이 친구 하나만 추가한다면 차값은 가솔린 기준 3,280만원, 디젤은 3,430만원 정도고요. 제가 추천을 드린 구성은 여기에 내비게이션까지 추가해서 구매하는 건데요. 만약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한다면 차값은 가솔린 기준 3,410만원, 디젤은 3,57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본 구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만 추가해서 3천만원 중반대 구매해도 뭐 내가 기존에 최신형 차량을 타고 있던 게 아니라면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고, 와, 이 차 이 정도만 해도 옵션이 굉장히 좋은데? 라는 기분을 정말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산타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약 90만원 정도 더 비싼 프리미엄 초이스란 친구가 있는데요. 이제 프리미엄 등급과 구성은 다 같은데 운전석과 동승석의 전동 시트, 동승석 시트를 운전석과 2열에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SUV의 핵심적인 옵션 전동 트렁크 이렇게가 들어가는데요. 만약 내가 봤을 때 90만원을 더 지불하고 이 옵션을 갖고 싶다 하시면 이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죠.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